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달 들어와서 첫 월요일, 문재인 씨가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라는 말을 꺼내며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자세히 볼수록 사회주의 국가를 연상시키는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 사회는 양극화가 극심하고 한반도의 공정하지도 않고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 주도 성장을 계속 강화해야 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처럼 자화자찬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외치더니 권력적 적폐를 넘어 생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짓 촛불 세력에 의한 쿠데타 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무능, 비리, 불공정으로 곳곳에서 못 참겠다, 갈아보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또다시 50%대로 떨어졌고, 실제로 다른 여론기관에서는 지지율이 30%대라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씨 정권은 서둘러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듯 작심한 듯 보입니다. 도대체 이 정권이 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을 포용했고, 민주노총을 포용했고, 친북 세력들을 포용했고, 정교조를 포용했고, 탈원전 환경단체를 포용한 것 말고 무엇을 포용했습니까?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국회가 시작됩니다. 대한애국당은 17만 4천 명의 공무원 정원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을 숨기기 위한 가짜 일자리 사업을 위한 예산에도 반대합니다. 또한 국민 동의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정면으로 반하는 남북협력 사업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또한 미래 세대에 대한 세금 부담 검토 없는 무분별한 포퓰리즘 예산을 반대하며 탈원전 태양광 예산, 좌파 세력 지원 예산, 검증 안 된 복지 예산 등에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대한애국당은 대한민국과 미래 세대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를 하는 각오로 2019년 예산안 심의에 임하겠습니다. 북한 계례 집단에만 약한 문재인 정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북한 이성근 조평통위원장의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발언은 2019년 아니 해방 이후 가장 치욕적인 외교 참사이자 국가명예 식주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김태년 정책의장한테는 변호원 사람한테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작 민주당은 이런 치욕적인 발언을 즐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왜 민주당과 문재인 씨 정권은 끝없이 북한 김정은 괴뢰 정권에 굴욕적이고 치욕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버릴까요? 불법 탄핵 과정에서 가짜 촛불 세력들은 철저히 노동신문 북한 방송의 촛불 쿠데타 선동에 개입해 있다는 징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촛불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대한민국의 경제인을 데리고 간 것은 사실상 직권남용이며 강요죄에 해당됩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 괴뢰 집단과의 회담에 자유대한민국의 상징인 기업의 오너를 데리고 가서 묵시적으로 북한에 투자하라고 하는 것은 묵시적 청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이 문재인 정권 탄핵 사유를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하고 있고, 국민의 목소리가 탄핵으로 기울어지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신 금평환 위원장께서 선거관리 해주시느라고 선거관리위원장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대한애국당 최종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경기 이후 2번 이호환, 인천 이기순, 강원 박훈아, 경기 도당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선거법 관련 혹은 허위사실, 허위경력 기재 문제가 있어서 두 후보와 다 동의했습니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와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어 선거 무효를 결정하고 향후 선관위에서는 선거 무효를 결정하고 향후 당 최고위원회 이 결과에 대한 향후 부분은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당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 및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를 무효로 결정하고 경기도당에 대한 모든 시도당 위원장의 관련 사항은 최고위원회와 당대표에 위임 결정했습니다. 시도당 위원장 발표하겠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발표를 하고요. 충북 지역도 유보된 상태입니다. 시도당 위원장은 첫째 당의 화합, 둘째 인재 영입, 셋째 정계 개편에 따른 우리 당의 강화, 네 번째 서명대를 통해서 당세 확장 및 기타 사항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기 위해서 많은 어려운 과정에서도 시도당 위원장을 맡아주신 위원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 지금 당의 상임고문이면서 천만의 무죄석방본부의 공동대표십니다. 부산 김전분 교육공무원 출신으로 전 부산시 비례대표 후보고 부산시 여성위원장입니다. 대구 조원진 당대표로서 대구의 화합과 인재영입 다음 총선을 대비했습니다. 인천 결과대로 이기순 위원장이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 이동규 단일 후보입니다. 울산 엄재학 전 울산시당 위원장입니다. 경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보했습니다. 강원 방훈화 현 위원장입니다. 충북 유보되어 있습니다. 충남 남상무 현 위원장입니다. 경북 이성혁 김설 이선혁 선명팀장입니다. 경남 정재윤 경남도당위원회 수석부위원장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허평환, 부산 김전분, 대구 조원진, 인천 이기순, 대전 이동규, 울산 엄재하, 강원 방훈아, 충남 남상무, 경북 이성혁, 경남 정재현 이상입니다. 사무총장께서 당헌당규 개정안 좀 보고 가십니까? 네. 잠깐만요. 시도당 위원장 선거 결과 및 시도당 위원장 선임에 대한 안건을 올리겠습니다.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의결을 통해서 방금 발표한 시도당 위원장을 대한애국당 제2기 시도당 위원장에 임명합니다. 이해 없으시죠?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수정 의결한 그런 상황에서 큰 골장을 이뤘습니다. 당연히 전직 시도위원장이 임기가 종료되면은 그 운영위원회 그 시도당에 같이 종결되고 그걸 좀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고당이나 단수호구 지역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임명할 수 있다는 그런 권한을 명확하게 하면서 앞으로 우리 당 운영에 있어가지고 조금 불분명한 부분을 확실히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새로 정리해서 추후에 수정 의결된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정도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 결과는 투표 전 과정을 녹취를 다 해놨습니다. 그 투표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의를 하시고 그 선거 결과에 대한 녹취본이 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 내역이 다 100%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화 내용 녹취를 어떤 지역은 4번을 점검하고 어떤 지역은 한 번 재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모든 선거가 통화 내역이 전부 녹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 공채 2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채 2기 모집 공고가 나갔고 지금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채 2기가 제대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당 사무총장님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조직강화특위가 제2기가 넘어가면서 우선 사무총장 우리 그 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 유명무실화 된 그런 위원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 정비작업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당 사무처하고 조직강화특위가 전반적인 조직책 당무 감사를 실시해서 이제는 16개월 정도 남아있는 총선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준비를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 당으로 영입이 될 겁니다. 또 그 영입되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되게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당협 256개죠. 당협의 그 상황판들을 준비를 좀 하시고 홍보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당협에 대한 현직 의원 또 출마자들 분석, 당협 성향 분석까지도 다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우리 주요 당직자분들 또 우리 당과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젊은 분들이 전면에 좀 나와서 제 생각에는 1차 50명 조직체, 2차 50명 이렇게 전면 조직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서명대 운영도 하고 또 당보 배포도 하고 또 각 지역의 지역구 관리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지방선거도 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당에 노크를 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오면은 우리 당의 세가 굉장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준비들을 다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첫째는 이 탄핵 부분을 우리가 덮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정권 자체를 인정하게 되면은 역사를 덮고 가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불법이고 거짓입니다. 그 많은 사항들이 지금 1년 6개월 지난 지금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에서 여론조사 하던데 탄핵 반대했던 외국 국민들의 생각은 거의 80%가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탄핵 세력, 탄핵 주도 세력, 이 주도 세력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진정된 사과를 하더라도 용서하면 안 된다. 그것이 지금 그 대부분 한 80%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합 문제도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합 문제도 뭐 그러면 진정성 있게 용서하면은 다 한테 뭉치자. 문재인, 김정은 반대하는 사람 다 한테 뭉치자. 20%도 안 나옵니다. 결정적으로 거기에 거의 80% 가까이가 뭐라고 나오느냐. 탄핵 찬반 갈라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파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그거를 모르고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는데 그래봐야 답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투쟁하고 강력한 이 불법에 대해서 저항하고 3월 10일 그 돌아가신 분들의 진실을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이 돼야 되는가, 그것도 묵시적 정탁으로 지금 33년을 받는 이 거짓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보수파 대부분의 국민들이에요. 그럼 자유한국당은 그거 정반대 방향으로 빅텐트를 치자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진 내국 국민들이 대부분의 생각인데 어떻게 김무성, 유성민, 김성태랑 그런 사람들하고 빅텐트를 같이 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태극기 집회하는 분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내려놓자.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자 말자고 태극기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그 얘기들 하십니까? 국민들은 보수 우파의 이 탄핵의 거짓에 대해서 저항하는 국민들의 80%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20%밖에 안 되는 세력들이 그렇게 하느냐. 대한애국당은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 내려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하고 불의하고 타협을 할 수가 있습니까?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태극기 들고 박근혜 대통령 내려놓자. 또 탄핵 주도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불법 탄핵에 가담했던 소위 말하는 배신자들이 석고대죄 없이 태극기 집회에 와서 연설하는 거 용납이 안 됩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애국 국민들 너무 우습게 본 거예요. 우리 당은 첫째 당의 강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강령 네 번째 보십시오. 저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부분 명확하게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의 강령이에요. 그것이 우리 대한애국당이 가는 길이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만 구출하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으로 가면서 이 불법 탄핵 세력들이 하고 있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다고. 그것이 우리 지도부가 잘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88차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태극기를 들고 자기들 자비를 내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서울역으로 모여주신 분, 태극기 집회하면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서명대에 가서 처음에 서명대 할 때는 보셨잖아요. 좌파들 또 이 언론 방송에 속은 국민들의 질시와 혐오와 그런 거 다 극복해가면서 진실이 이긴다는 거, 우리 정의가 반드시 이길 거라는 그 신념 하나로 서명대를 지켜왔고 지금 서명대가 벌써 서명이 13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당이 바깥에서 볼 때 놀라울 정도의 당의 확장성이 벌어지고 지난 10월달 같은 경우는 15,000명의 당원이 배가한 거예요. 대한애국당이 옳은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국민들이 이제는 대한애국당이 유일한 우파 정당 대안이다. 이것이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투쟁의 대열에 사실 없습니다. 여기 저도요. 저는 사실 없는 사람이라고 다 알아요. 이 투쟁의 대열에 굳굳하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평한 대표님 말씀대로 지도당 위원장 선거를 한 이유는 대통합, 대단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선거하고 또 대의에 대한애국당 당원답게 대의에 같이
합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에서 지금 자한당 지도부하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한당 지도부 나오세요. 나오셔서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공개적으로 한번 토론해 보자고요. 대한민국의 우파 유튜브 다 불러놓고 도대체 당신들이 맞는지 우리가 맞는지 공개 토론을 하자. 또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 다 공개 토론 제가 제안할게요. 합시다. 공개 토론을 통해서 이 탄핵이 도대체 무엇이 당신들이 이 대한민국에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파헤쳐보자. 그거 하지 않고 대통령 후보 나간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매를 맞더라도 빨리 맞아야 된다. 매를 맞더라도. 대통령 선거 시점 돼가지고 그때 또 설정해가지고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이 태극기 모독했잖아요. 태극기 다 달고 다녔잖아요. 지금 한 사람이라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태극기 다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감히 태극기를 말이지 선거에 배지에 태극기 달고 우리도 태극기 펴기 위해서 그런 얄팍한 수서는 것은 우파 정치가 아니에요. 보수 정치 그러는 거 아닙니다. 보수는 꿋꿋하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며 가는 거지. 선거 가까워지니까 또 무슨 분열 책동 음해하고 말이지. 대한애국당이 커지고 대한애국당을 바깥 대통령은 다음 총선 못 치릅니다. 특히 보수정당 다음 총선 못 치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고 그것이 우리 서명들을 통해서 당원을 확보하고 국민들한테 다가가고 지금은요 이거는 좌파 정권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주의 좌파 정권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다 무너지고 안보가 다 무너지는데 국회에 앉아서 희덕거리가 될 문제입니까? 태극기 들고 띠를 메고 광장으로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광장으로. 그래서 저항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은 국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강력한 가장 저질적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의 투쟁 없이 저항 없이 보수파가 살아난다? 우리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좀 비겁하지 말고 비겁한 모습, 졸렬한 모습 아닙니까? 선거 놔놓고 태극기 달고 다음 총선 때도 그럴 거예요. 아마 총선 놔놓고 태극기 달자 해가 또 태극기 달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것은 우파 국민을 우롱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좀 당당해져라. 토론하자고 하면 토론에 응하고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할 얘기 하고 우리도 할 얘기 하고 또 좀 비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용기 있게 투쟁해야 되지. 지금 좌파 정권은 사회주의 국가로 다 가고 있는데 국회에 앉아가지고 의석도 과반 안 되는 자들이 앉아서 그거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다음 총선의 구도는 거의 다 저는 눈에 대강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당 사람들이 지금도 뭐 그런 분이 있어요. 태극기 들고 지금까지 뭐 했냐고. 태극기 들고 김정은이가 하잖아요. 표현이 김정은 대한민국 언론 방송 하실 때 태극기 부대라고 쓰잖아요. 오죽 가시 같으면 조원진을 10번씩이나 처단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다. 그리고 감히 자한당 있는 사람들이 바른미래에 있는 사람이 태극기 부대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광신도들입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런 아주 몰지각한, 몰상식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안 된다. 저 어제 대구 갔다 와서 뭐 서승구 변호사도 쭉 뵙고 왔는데 젊은 분이 가더라고요. 에스카레이터에 쫓아내는 데서 손을 막 흔들어 주더라고. 그 많은 자리에서 그게 민심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대구 가보세요. 많은 분들이 다 돌았었습니다. 그만큼 대한애국당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끝까지 버텨라. 그리고 믿는다. 이런 메시지들이 수도 없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모두 희생, 봉사해 주신 우리 애국 동지들, 또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